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카톡방에 남겨주시구나. 공간 진입했다고. YTN. 나가세요. 카메라 안 들어주세요. 카메라 막아주시오. 왜 국회를 막냐고? 탄핵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당사 회견장에 함께 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일반 국민들이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근데 그 군통수권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군통수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신 거 아닐까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정치여담 여당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전국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한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부터 당내 회의를 이어가면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기 퇴진 시점 관련해서는 조금 거리 좀 벌릴게요. 거리 좀 벌리겠습니다. 예.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나가겠습니다. 올라갑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정지가 자동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직무정지 방법이 탄핵 말고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어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만 구속이 되면 대통령 그런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직무를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 명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에서 뭔가 발표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과거도 계속 이와 같은 일방적 상정이 있었지만 당일날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에 바로 상정하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 활동은 법안 토론을 거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민주당의 어떤 협치의 정신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행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에서 특검 발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네, 자 일단 금방 벌어진 일이니까요.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얘기. 지금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었길래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퇴장을 하고 나온 거죠?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두 가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일반 특검법 이거는 아마 저 14일 네. 이번 그때쯤에 아마 다시 한번 해서 표결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일반 특검법과 별도로 지금 상설 특검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네. 그 상설 특검법으로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하는 그 상설 특검을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설 특검은 규모가 약간 작죠. 그렇습니다. 검사가 아무래도 짧고. 5명에서 15명 정도이기 때문에 네.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두 가지 다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가 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이 안 됐을 때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되니까 상설 특검을 가는 거고요. 일반 특검이 돼야만 사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 수사 충돌 같은 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특검이 전체적으로 지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이 특검법, 그러니까 일반 특검법, 내란죄 관련 특검법을 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 하나의 근거도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사위 소위 통과해서 국회 의결까지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대통령실로 보내는데 자 대통령이 지금 특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 그대로 시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담화를 얘기할 때도 사실상 대통령은 직무가 배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거하셨어요. 네. 이 얘기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바람이나 아니면 약속처럼 직무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됐을 때 과연 대통령께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그러니까 제2요구권이죠. 정확히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네. 것이냐를 보면 앞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를 당에다가 일임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국정의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리트머스의 시험지 같은 그런 네. 정도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근식 실장님. 네. 자, 국민의힘 입장이 대체 뭡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첫날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탄핵안에 찬성할 것처럼 했다가 그 뒤로 대통령을 주진우 의원과 같이 가서 만났어요. 그 뒤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뒤로는 기존에 탄핵안 부결 당론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유연 위법한 계엄이지만 그리고 계엄을 실시한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탄핵은 막도록 하겠다라는 게 목요일 날 최고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바로 이제 정치인 체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확인됐다는 이유를 하면서 직무정지가 시급하다는 이야기에서 탄핵 찬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만났고 그날 저녁 밤늦게까지 의원총회가 계속되고 긴박하게 용산과 당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운명의 시간에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2분 담화를 했습니다. 2분 담화를 했는데 당에 일임하겠다는 정도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었고 그걸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받아들여서 탄핵 반대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표결에 불참했던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때 금요일 날 아침에 긴급 최고위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직무 배제가 시급하다라는 정도까지의 저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확한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도 기회가 좀 살아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미래도 좀 밝다고 생각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게 바뀌어버려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이 계속 탄핵 반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었던 대통령의 2분 담화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통령이 언제 몇 월 며칠에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강제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당에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은 저질러 놓고 그걸 당에서 알아서 치워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당 뒤로 숨어버린 격입니다. 제가 조금 더 격하게 표현을 하면 자신이 똥을 싸놓고 똥을 치우는 걸 한동훈 대표가 하게 한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걸 그냥 덤퍽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우리나라 헌법 시스템에 없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게 바로 탄핵 조항입니다. 탄핵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가결시키면 직무를 정지해서 안정적으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이양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선후퇴라는 애매한 표현도 아니고 누가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인사권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이선후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지금 권력 공백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을 새로 그러면 후임 장관을 임명을 누가 하죠? 한덕수 총리가 합니까? 한동훈 대표가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합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직무정지가 아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또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 질서 있는 퇴진은 유일하게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절차밖에 없다는 걸 우리 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이재명만은 막아야 됐다는 정략적 판단이 아니라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민심에 우리가 정말 부응하는 저는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에서 탄핵 반대 유지로 돌아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주진우 의원과 같이 만났을 때 그때 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 모종의 합의나 거래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나요? 그런 게 없었다고 느끼시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도 바로 토요일 날 탄핵안은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아침에 그 얘기를 하고 바로 긴박하게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없이 독대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절당했던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만남을 제안해 왔고 그래서 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이후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바뀌었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대로 사과 기자회견 대통령이 하시고 그것을 바로 3분 만에 수용하는 듯한 입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돌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탄핵안 처리 때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물론 이제 뭐 세 분의 투표를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상 본회의장을 모두 다 이탈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투표 불성립이라는 어쨌든 탄핵안이 폐기되는 과정에 이르게까지 한데 가장 큰 책임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당의 주도권, 국정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대통령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의 투톱 체제가 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두 사람의 투톱 체제가 된 건데 결국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또 한동훈 대표는 내가 투톱으로 나서려고 한 국정 운영에 참여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국정 운영의 주체이고 거기에 당이 도와드리는 그런 보조적 기능이다 이렇게 지금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기능이라면 차라리 오히려 좀 전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식인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절차를 가동했다면 지금의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 혼란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동훈 대표의 갈팡질팡 행보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 자, 과연 앞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최선원 선수요. 네. 자, 정치권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죠.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11시부터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20명 정도 발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오는 의원들에게 기자들이 계속 무슨 얘기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탄핵이냐 하야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한 의원이 전했어요. 조동훈 네. 의원이. 그러니까 또 다른 의원은 나와서 탄핵 얘기는 안 나온다 이러는데 들어보면 결국 저 얘기입니다. 저 뭐냐면 지금 이 하야, 탄핵 혹은 뭐 임기 단축 개헌 이 세 가지 의견이 네. 있는데 가운데 있는 탄핵부터 보시면은 탄핵은 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헌재로 넘어가서 180일 이내. 근데 대개 경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달, 박근혜 때는 3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면은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하기 때문에 저게 딱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이내에 하야 조기 퇴진해야 된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6개월 이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저 탄핵을 염두에 둔 말이고요. 네. 하야 그보다 이제 하야는 사실 더 빠릅니다. 물러나면 60일 이내, 2달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얘기를 즉각적인 하야를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면서 지금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의 중간 정도 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은 끌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게 되면은 개헌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조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이 말을 할 수 있나 싶은데 임기 단축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혼자서는 저 발의를 못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아예 내든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발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그렇습니다.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을 말하는 게 조금 면구한 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야를 즉각 하야가 아닌 뭔가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질서 있게 하자라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이에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 시기를 결정해 달라는 게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서 의원들한테 지금 물어본 것이고 그 시기를 6개월 이내로 할 것이냐 6개월 이상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님,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아마 본인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탄핵인데 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자 지금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 이렇게 8명이 민주당에 동조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다 아시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뉴스를 계속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건 다 짐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그런 논리와 그런 의도를 가진 이른바 탄핵이 아닌 방식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좀 끌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절단낼 정도로 지금 위험한 이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명백히 맞는데 조기 퇴진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만 끌어보겠다는 생각을 거기에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정치의 정도가 아니죠. 원칙도 아니죠. 그걸 전술적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전술적 고려가 국민의 민심,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빨리 위기 상황에서 빨리 안정적인 그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원칙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잠깐만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세 갈래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검찰의 특수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까지 이 사수사에 나서겠다. 그러니 검찰과 경찰은 양쪽 수사 결과를 공수처에 이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자,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는 속보도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김근식 실장님. 그래서 이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할 때는 오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해 있는 헌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선 후퇴라는 것은 법적, 헌법적, 제도적 규칙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왕실 시대에 이른바 수점청정, 대리청정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공석이 된 장관의 임명을 누구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건 사실상은 이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상의 규정이 바로 탄핵이라는 절차고요. 그래서 탄핵에 가결이 되면 저는 지난주에 우리 당이 집단 불참함으로써 지금 국민들에게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행사를 갈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이 계엄 지지정당 내란 동조정당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식의 당이 너덜너덜거리면서 민심에 밀려가지고 결국 탄핵에 끌려가느니 정말 당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리스크를 빨리 조기에 신속하게 분리해내서 직무정지라고 하는 탄핵 가결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저에 좀 모셔놓고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운영을 국정을 안정적으로 하고 거기에 우리 당정이 연합해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언제 할지도 모르고 투명한 절차도 없는 애매모호한 이선 후퇴라고 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봐야 저는 의미가 없고 그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예국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대법 유죄 판결만 고려해 둔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 드립니다. 네, 자 김진욱 대표님 어쨌든 국민의힘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자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범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탄핵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다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죠.
이번에는 어떨 걸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번 주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3명의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투표 행위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 김혜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했습니다. 물론 김상욱 의원은 본인이 당론에 투표는 참여했습니다만 당론에 따라서 반대 표시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음번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소위 소장파 분들께서도 이 찬성을 던져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마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그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까?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감싸주느냐?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감싸지 않겠다고 옹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서도 왜 그와 같은 행위를 아직까지도 계속하느냐라고 묻고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을 해내지 못했다. 또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의 어제 담화에서도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았다. 하나가 구체적인 게 있었다면 주례회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이 한동훈 대표와의 주례회동으로 바뀐 것 외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 행위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 처벌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여전히 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 안에 그 상당한 민심의 변화들이 보일 그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께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번 주말에 있을 투표에서는 꼭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